가족을 의심한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일까요? 치매 판정을 받으신 시어머니. 그런데 이상하게 밤마다 냉장고가 털리고 지갑에 손 뗀 흔적이 발견됩니다. 남편은 아픈 노인한테 왜 그러냐며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네요. 너무나 억울해서 설치한 거실에 CCTV, 그리고 새벽 2시 녹화된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텅 빈 거실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의 예상을 180도 뒤집을 소름 돋는 진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가정집의 오후, 부엌에서는 며느리 지은 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민석 씨의 생일이었거든요. 지은 씨는 큰맘 먹고 백화점 식품관에 가서 2플러스 등급의 한우 갈비찜용 고기를 사왔습니다. 마블링이 하얀 눈꽃처럼 내려앉은 한눈에 봐도 입에서 살살 녹을 것 같은 최고급 고기였죠. 빠듯한 생활비 쪽에서 마련한 이 귀한 고기를 누가 볼세라 냉장고 가장 깊숙한 칸에, 그것도 다른 반찬통 뒤에 잘 숨겨두었답니다. 지은 씨는 저녁에 남편이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잠시 밀린 빨래를 널기 위해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한 30분 지났을까요? 빨래를 다 널고 돌아온 지은 씨가 요리 준비를 위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깊숙이 넣어뒀던 고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덩그러니 남은 건 갈기갈기 찢어진 비닐랩과 바닥에 떨어진 핏물 한 방울 뿐이었죠. 지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냉장고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고기는 발이 달린 듯 증발해버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지은 씨는 천천히 거실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말자 씨가 멍하니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서는 시끄러운 트로트 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어머님의 시선은 어딘가 허공을 떠도는 듯 했죠. 그런데 지은 씨의 눈에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멍한 표정과 달리 어머님의 입가와 턱 밑이 번들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방금 기름진 음식을 잔뜩 드신 것처럼 말이죠. 지은 씨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고소하고 느끼한 고기 냄새가 확 풍겨오더군요. 어머니, 혹시 냉장고에 있던 고기 어머니가 드셨어요? 생고기였는데 그걸 그냥. 지은 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자 말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망울이 금세 그렁그렁해지더니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는 게 아니겠어요? 고기, 무슨 고기? 난 몰라. 아무것도 안 먹었어. 기억이 안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주고. 어머님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병원에서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치매 초기라는 판정을 받은 게 불과 지난달이었습니다. 기억이 깜빡깜빡하신다니 며느리 입장에서 더 따져 묻기도 난감한 상황이었죠. 지은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자책하려던 찰나 다용도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는 듯
불룩했지요. 지은 씨가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갈비와 핏물을 닦아낸 휴지 뭉치들이 휴지통 깊숙한 곳에 꾹꾹 눌려 담겨 있었습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많은 생고기를, 그것도 이가 부실하다던 노인이 흔적도 없이 먹어치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치매 환자의 우발적인 행동이라기엔 너무나 치밀하고 빨랐으니까요. 저녁이 되고 남편 민석 씨가 퇴근했습니다. 지은 씨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정말 아픈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했지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애가 되셔서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아픈 사람 탓을 해? 당신이 고기 간수 잘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엄마가 배고파서 좀 드셨나 보지. 그걸 가지고 생일날부터 잡아. 남편은 오히려 지은 씨를 속 좁은 여자 취급하며 혀를 찼습니다. 지은 씨는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사라진 고기가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그 번들거리는 입술과 아내의 합리적인 의심을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고기 사건의 찜찜함이 채 가시기도 전인 며칠 뒤 집안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엔 지은 씨의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 지갑에는 공과금과 이번 달 생활비로 찾아둔 현금 1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거든요. 지은 씨는 식탁 위, 소파 틈새, 안방 서랍장까지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지갑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쓰레기통까지 다시 뒤져봤지만 허탕이었죠. 지은 씨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든 흔적은 없는데 물건만 사라지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은 씨의 시선이 굳게 닫힌 시어머니의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지난번 고기 사건을 생각하면 확인을 안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지은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 말자 씨가 등을 돌리고 누워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지은 씨는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자 씨가 베고 있는 베개 밑으로 익숙한 갈색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은 씨가 애타게 찾던 그 지갑의 모서리였죠. 지은 씨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심조심 베개 밑으로 손을 넣어 지갑을 빼냈습니다. 묵직해야 할 지갑이 왠지 가벼웠습니다. 급히 열어보니 역시나 현금 10만 원은 온데간데 없고 빈 지갑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풀리려던 찰나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띠리릭 울렸습니다. 남편 민석 씨가 퇴근한 겁니다. 지은 씨는 빈 지갑을 들고 멍하니 거실로 나갔고 막 들어오던 남편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보 왔어? 아니 글쎄 내 지갑이 어머니 베개 밑에. 지은 씨가 미처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민석 씨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방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앞뒤 사정도 묻지 않고 화부터 낸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아픈 어머니 방까지 뒤져서 도둑 취급하는 거야? 사람이 왜 그렇게 모질어? 민석 씨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은 씨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둑 취급이라니. 생활비 10만 원이 없어졌어. 어머니 베개 밑에서 빈 지갑이 나왔다고. 당신은 내가 범인 잡으려고 이러는 줄 알아? 돈 10만 원이 대수야. 엄마가 애가 되셔서 호기심에 좀 가져갈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늙고 병든 노인네 방을 수색해? 당신 정말 정 떨어지네. 진짜. 남편은 지갑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은 씨는 바닥에 패대기 쳐진 자신의 자존심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린 방문 틈으로 기막힌 장면이 보였습니다. 자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 상황이 재밌어 죽겠다는 듯 킬킬거리는 웃음을 참는 몸짓이었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건 아픈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나 오늘부터 서재에서 잘 거니까 건드리지 마. 당신 꼴도 보기 싫어. 거실에 홀로 남겨진 지은 씨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보다 어머니의 거짓된 연약함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은 건지도 몰랐죠.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닫힌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방 안에서 지금쯤 시어머니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훔친 돈 10만 원은 어디에 숨겼을까요? 아마도 장롱 깊숙한 곳이나 양말 목 속에 꼬깃꼬깃 넣어두었겠죠. 지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며느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꼼짝 못할, 그리고 시어머니의 저 가증스러운 연기를 벗겨낼 확실한 증거 말이죠. 지은 씨는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내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단호하게 세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홈캠 구입.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지갑 소동이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지은 씨는 저녁 장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포인트 카드를 두고 온 것이 생각나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는데 집 안에서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귀를 대보니 웬걸요. 쿵짝 쿵짝 쿵짜락 쿵짝. 신나는 트로트 음악 소리가 문을 뚫고 나올 기세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관절염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다던 시어머니가 계신 집이라곤 믿기지 않는 소음이었죠.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파에 누워만 계시던 말자 씨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TV 속 가수를 따라 현란한 춤사위를 뽐내고 계셨던 겁니다.
무릎이 아파 화장실도 겨우 가신다던 분이 한쪽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며 스텝을 밟는 모습은 멀쩡하다 못해 펄펄 날아다니는 청춘 같았습니다. 지은 씨가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어머니 하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나게 엉덩이를 흔들던 말자 씨가 며느리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은 0.1초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말자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니 멀쩡하던 두 다리가 순식간에 풀리며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줄 끊어진 인형처럼 말이죠. 아이고, 내 무릎이야. 아이고, 머리야. 방금 전까지 댄스 가수 같던 분이 금세 죽어가는 환자처럼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가 기가 차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말자 씨가 짐짓겁에 질린 표정으로 연기를 이어갑니다. 애미야, 내가 왜 이러고 있냐? 귀에서 자꾸 쿵짝거리는 환청이 들려서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일어났다가 그만 넘어졌네. 아이고, 삭신이야. 지은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자 씨의 팔을 잡는 순간 지은 씨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은땀이 아니라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 나는 뜨끈하고 끈적한 땀이 말자 씨의 이마와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있었거든요. 심장 역시 쿵쿵거리며 힘차게 뛰고 있었죠. 이건 아픈 사람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를 속이기 위해 급히 연기 모드로 전환했을 뿐 몸은 거짓말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 씨는 말자 씨를 부축해 방에 눕혀드렸습니다. 말자 씨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더니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큰일이다라며 또다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남편은 엄마가 아파서 환각을 본 거다라며 오히려 아내를 나무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심증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며느리를 골탕 먹이고 아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은 씨의 시선이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조금 전 경비실에서 찾아온 상자였죠. 지은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커터 칼을 들어 상자의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초소형 홈캠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당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증거를 잡겠어. 지은 씨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늘 밤 이 집안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줄 진짜 눈이 떠질 차례였습니다. 지은 씨는 홈캠을 손에 쥐고 가장 은밀하고 완벽한 장소를 찾아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민석 씨가 출근하고 시어머니 말자 씨가 무릎이 쑤시지만 친구들은 봐야겠다며 지팡이를 짚고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완벽한 정막이 찾아오자 지은 씨는 곧바로 행동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람처럼 분주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한 비밀 작전이었으니까요. 지은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홈캠 박스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새끼손가락만한 까만 렌즈가 지은 씨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지은 씨의 시선이 거실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과 냉장고, 그리고 거실 소파가 한눈에 들어오면서도 절대 들키지 않을 은밀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갈색 곰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사왔던,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는 그 인형이었죠. 지은 씨는 인형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북슬북슬한 털과 까만 플라스틱 눈동자. 여기라면 완벽했습니다. 지은 씨는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신중한 손길로 곰 인형의 한쪽 눈 부위를 커터 칼로 살짝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카메라 렌즈를 밀어넣고 검은색 테이프로 마감하니 감쪽같이 원래 눈동자처럼 보였죠. 혹시라도 녹화가 중간에 끊길까봐 대용량 보조 배터리까지 연결해 인형 몸통 속 솜 사이에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영락없는 낡은 인형일 뿐 그 속에 진실을 포착할 기계의 눈이 번뜩이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설치를 마친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거실 전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익숙했던 거실 풍경이 작은 화면을 통해 보니 마치 범죄 현장이나 드라마 세트장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을 내가 감시해야 하다니. 정말 비참하네.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지은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지금의 죄책감은 잠시뿐이지만 누명을 쓴 채 사는 고통은 평생 갈 테니까요. 지은 씨는 카메라 앵글을 이리저리 조정하며 시어머니의 동선이 완벽하게 잡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청소기를 돌리고 곰 인형을 원래 자리에 툭 하니 올려두었습니다. 인형의 까만 눈동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빛나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어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보며 지은 씨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무릎 많이 아프시죠? 제가 찜질팩 데워드릴게요. 뭐냐? 아이고 삭신이야. 나 좀 눕혀다오. 말자 씨는 곰 인형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면서도 지은 씨는 평소처럼 화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죠. 어머니, 그 연기 실컷 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관객 없는 공연이 될 테니까요. 지은 씨는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남편이 퇴근해서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도 지은 씨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평소 같으면 억울해서 말대꾸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니 남편 민석 씨가 오히려 의아한 듯 쳐다볼 정도였죠. 지은 씨의 머릿속은 온통 거실에 있는 곰 인형과 스마트폰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이윽고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안방문 너머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에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 씨는 거실 소파가 아닌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려 잠은커녕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앱을 실행하자 적외선 모드로 촬영된 흑백의 거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시간, 초록빛이 감도는 화면 속 거실은 괴기스러울 만큼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요. 그녀는 숨을 죽인 채 화면 속 다친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새벽 2시,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숨을 죽인 시간입니다. 지은 씨는 뜬 눈으로 어둠 속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번쩍하며 모션 감지 알림이 떴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겁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흑백 적외선 화면 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시어머니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오시는 모습이 정말 가관입니다. 낮에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하며 방문턱 하나 넘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 맞나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가볍고 재빠른 걸음으로 거실로 걸어 나오십니다. 지팡이는커녕 벽 한 번 짚지 않고 성큼성큼 냉장고 앞으로 직행하시네요. 지은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렇게 멀쩡한 다리로 며느리 부축을 받으며 체중을 실어 짓누르셨던 걸 생각하니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환한 불빛이 말자 씨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표정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말자 씨는 거침없이 손을 뻗어 지은 씨가 내일 아침 소고기 뭇국을 끓이려고 핏물을 빼서 밑간에 둔 소고기 통을 꺼냈습니다. 설마 저걸 그냥? 지은 씨의 경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자 씨는 뚜껑을 열더니 양념된 생고기를 손가락으로 집어 날름 입에 넣으십니다. 즐기지도 않으신지 우적우적 씹어 삼키는 모습이 정말이지 걸신 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멸치볶음, 진미채, 장조림, 반찬통들을 줄줄이 꺼내 뚜껑을 열어놓고는 뷔페에 온 사람처럼 이것저것 손으로 집어 드시더군요. 젓가락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 반찬을 집어 먹고는 양념 묻은 손가락을 쪽쪽 빨아 드시는 모습에 지은 씨는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며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던지시던 분은 어디 갔나요? 화면 속 말자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야식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목이 마르셨는지 냉장고 문에 꽂힌 2리터짜리 물병을 꺼내 입을 대고 벌컥벌컥 들이키시더군요. 물병의 반이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꺽 하는 트림 소리가 화면 밖으로 들릴 듯 시원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말자 씨는 옷소매로 입가를 쓱 문질러 닦았습니다. 번들거리는 입술, 불룩해진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는 그 얼굴. 그건 치매 환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온 식구를 기만하며 자기만의 왕국에서 승리감을 만끽하는 교활한 독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방문을 박차고 나가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배가 고파서 잠결에 그랬다며 또다시 치매 핑계를 댈 게 뻔했으니까요. 더 확실하고 더 끔찍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채운 말자 씨가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소파에 털썩 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십니다.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는 걸까요? 지은 씨는 본능적으로 볼륨 버튼을 눌러 소리를 최대한 키웠습니다. 화면 속 말자 씨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곧 냉장고 속 음식보다 더 역겨운 진실이 튀어나올 차례였습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말자 씨가 폴더폰의 통화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새벽 2시에 자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지은 씨는 숨을 죽이고 스마트폰 볼륨을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은 씨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서재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 민석 씨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엄마. 안 주무시고 왜 또 전화하셨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잠결에 받은 사람치고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그러자 말자 씨가 기다렸다는 듯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범아, 나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 내 와이프가 오늘 나 밥 한 끼도 안 챙겨줬어. 내가 배고파서 밥 좀 달라고 했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나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더라니까. 내가 무서워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얼마나 떨었는지 아냐? 지은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안 주기는커녕 입맛 없다는 시어머니를 위해 전복죽까지 쑤어다 바쳤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대답은 지은 씨의 심장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 여자가 원래 좀 독하잖아요. 내가 내일 아침에 아주 잡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엄마 연기는 잘하고 계시죠? 혹시라도 들키면 안 돼요. 지은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기라니요? 남편은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짠 각본이었습니다. 말자 씨는 킬킬거리며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걱정 마라. 내가 누구냐? 툭 하면 다리 풀린 척 주저앉고 멍하니 허공 좀 봐주면 꼼짝 못하고 속아 넘어간다. 쯧쯧, 미련한 곰 같은 년. 그래요, 엄마. 그렇게 계속 정신 오락가락하는 척만 하세요. 괜히 요양병원 가면 그 집 팔아서 병원비 다 갖다 바쳐야 하잖아요. 제 부려먹어서 그 돈 아끼고 나중에 고스란히 져주셔야죠. 저 사업자금 급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내 새끼 사업하는데 보태야지. 엄한 병원에 돈 쓸 일 있냐? 내가 이 악물고 버틸 테니까 걱정 마라. 두 모자의 대화는 끔찍함을 넘어 엽기적이었습니다. 지은 씨를 가족이 아닌
공짜 간병인이자 돈 아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타박하고 시어머니 편만 들었던 건 효심 때문이 아니라 요양병원비를 아껴 자기 사업 자금을 챙기려는 추악한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실체가 고작 이런 것이었다니 지은 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눈물 흘렸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왈칵 쏟아지려던 눈물은 차가운 분노에 닿아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화면 속의 녹화 저장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단순한 CCTV가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은 이 사기꾼 모자를 단죄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지은 씨를 지옥에서 꺼내줄 동아줄이었습니다. 거실의 말자 씨는 통화를 마치고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찾아온 정막 속에서 지은 씨의 눈빛은 예전에 순하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는 약한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내일 저녁 식탁, 그곳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는 법정이 될 것입니다. 지은 씨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폭풍 전 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운 저녁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민석 씨와 시어머니 말자 씨는 평소처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 씨는 말없이 국을 퍼서 식탁 위에 올렸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적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석 씨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당신 오늘 엄마 밥 제대로 챙긴 거 맞아? 엄마 얼굴이 어제보다 더 퀭해지셨잖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민석 씨의 타박이 시작되자 말자 씨가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을 들 힘도 없다는 표정으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범아, 그만해라. 며느리가 주는 밥이 모래알 같아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 걸 어쩌겠니?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다. 다 내 탓이야, 쿨러. 마른 기침까지 섞어가며 연기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여우주연상 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은 씨는 어머니, 죽이라도 좀 드세요라며 사정했을 테고 억울함에 눈물을 훔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은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죠. 지은 씨는 대꾸 한마디 없이 식탁 옆에 놔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결해둔 케이블을 꽂아 거실 벽면에 걸린 대형 TV와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밥 먹는데 TV는 왜 켜? 민석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은 씨는 대답 대신 노트북의 엔터키를 힘있게 눌렀습니다. 순간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어젯밤 녹화된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새벽 2시의 거실이었습니다. 화면 속 말자 씨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밥알을 씹던 민석 씨의 턱이 멈췄고 국물을 떠먹던 말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어서 냉장고를 털어 고기를 손으로 뜯어먹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꺽 하는 트림 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거실 가득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죠. 저게 뭐야? 엄마. 민석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자 씨는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숟가락을 쨍그랑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입안에 있던 밥알이 목에 걸렸는지 캑캑거리며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소파에 앉은 말자 씨가 전화를 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범아, 내 와이프가 오늘 나 밥도 안 주고. TV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와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민석 씨의 얼굴이 묘하게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석 씨의 육성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쟤 부려먹어서 그 돈 아끼고 나중에 고스란히 져주셔야죠. 사업자금 급한 거 아시잖아요.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자 민석 씨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얼음땡 놀이라도 하듯 굳어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를 욕하고 비웃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발가벗겨진 죄인들의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죠. 지은 씨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두 분 연기가 아주 일품이네요. 식사 중에 입맛 떨어지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입맛은 진작에 떨어져서요. 민석 씨가 뭐라 변명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자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탁보만 쥐어뜯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모자의 평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은 씨는 이 집안의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의 감도는 공포와 적막, 그것은 지은 씨가 내린 첫 번째 형벌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지은 씨는 식탁 아래에 미리 감춰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 앞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던지 마치 판사가 내리치는 판결봉 소리 같았죠. 봉투 속에서 나온 건 이혼 소송장과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재산 분할 신청서였습니다. 그동안 쥐 죽은 듯 살며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몰랐던 법적 권리를 꼼꼼하게 챙긴 지은 씨의 피, 땀, 눈물이 담긴 청구서였지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 정도 증거면 가정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명백하게 있어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훨씬 유리하다고요. 당신 사업 자금?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집 반은 내 거니까 당장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지은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석 씨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돈줄이 끊기고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하자 비굴한 본성이 튀어나온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20년 산정이 있잖아. 방금 전까지 아내를 돈 아끼는 도구라 칭하던 사람이 정을 운운하다니 지은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멍하니 있던 말자 씨도 뒤늦게 상황이 심각함을 깨닫고 지은 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애미야,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다. 늙은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걸 어쩌겠니? 내가 잘못했다. 가지 마라. 말자 씨는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노망 핑계를 대며 눈물을 짜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잡힌 바지를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 묻은 것을 털어내듯 아주 차갑고 단호한 손길이었죠. 어머니, 그 명령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하세요. 아, 판사님은 어머니 춤추는 영상 보시면 절대 안 속으시겠지만요. 지은 씨는 싸늘한 비웃음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짐을 챙기는 그 짧은 순간에도 거실에서는 곡소리가 났지만 지은 씨의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현관 앞에 서서 20년 동안 자신의 청춘을 갉아먹었던 그 집을 마지막으로 휘둘러 보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잘들 사세요. 아니, 두 분이서 지지고 볶고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지은 씨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서는 순간 문 뒤에서는 서로를 탓하는 모자의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내 재산 다 날리게 생겼잖아. 이놈아, 내가 시킨 거 아니냐? 어디서 애미 탓을 해? 서로 헐뜯는 그 추한 소리는 지은 씨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깨끗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시원한 가을밤 공기가 지은 씨의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아무런 억압도 눈치 볼 것도 없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지은 씨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행 비행기 예약 완료라는 알림 메시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푼 적금으로 예약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선물이었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지은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인간 강지은으로서 짓는 가장 아름다운 웃음이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하고 지은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아파트 창문 너머로 쌈박질하는 두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지만 지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눈부시게 펼쳐질 새로운 인생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이다 해피엔딩이었습니다.